양적 관계 대표 기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우선 반응식에서 A와 B의 개수비를 알 수 있고요. 상태는 전부 다 기체입니다. A와 B의 질량을 다음과 같이 넣었을 때 반응 후에 C의 몰 분율이 이번 실험에서 9분의 8이고 V1, V2가 나와 있습니다. 발문에서는 A와 C의 분자량 비가 4대 5다 라는 걸 주고 있죠. 우선 여기서 어디부터 볼 거냐면 먼저 A와 C의 분자량 비를 4대 5라고 주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을 때 분자량은 항상 몰수 그리고 질량과 움직이는 자료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A와 C의 질량비를 알려준다면 분자량비와 엮어서 몰수비를 구할 수 있고, 만약 문제에서 A와 C의 몰수비를 알려주고 있다면 분자량비와 연관지어서 질량비를 찾아야 합니다. 질량 또는 몰수 둘 중 어떤 걸 알려주고 있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이 있으니까 두 실험의 반응량을 서로 비교해야겠죠. 즉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실험 2번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EW가 다 반응한 걸 표시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9분의 8을 이용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1번 실험에서는 A와 B의 질량이 4W, 6W 있다 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 실험부터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9분의 8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도 몰수에 대한 실제값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C는 8몰 있다고 치고, 그럼 전체 몰수는 9몰이니까 반응몰은 1몰 남아있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그 남아있는 반응몰이 A겠죠. B는 다 반응했으니까요. 그래서 A가 1몰 남아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으면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A와 C의 질량비 또는 A와 C의 몰수비를 봐줘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번 실험의 반응 후에서 A와 C의 몰수비가 나왔네요. 그러면 A와 C의 분자량비 4대 5에다가 둘의 몰수비 1대 8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와 8이 약분되고요. 질량비는 1대 10으로 나옵니다. 질량이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질량 보존을 또 생각해줘야겠죠. 반응 전에 이번 실험은 총 질량이 11W이기 때문에 그 11W를 1대 10으로 배분하면 각각 W와 10W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A의 질량은 Wg, A의 질량은 Wg, C의 질량은 10Wg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반응 전에는 A가 9W 있고 반응 후에는 A가 Wg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총 8W 반응했다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A와 B가 반응할 때 8W 대 2W, 즉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적 관계를 풀 때 반응 몰수비는 당연히 다들 잘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질량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 즉 반응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는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식적으로 항상 챙겨야겠다, 요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용을 해야겠다 라는 거를 좀 마음속에 먹고 가시면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A와 B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니까요, 1번 실험에선 A가 4W, B가 W만큼 반응한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 구하러 가볼게요. 개수는 어디서 구하느냐? 개수는 몰수와 관련된 자료죠. 그러면 몰수를 좀 알고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몰수를 아는 게 이 문제에서는 이번 실험의 반응 후 자료예요. A를 보니까요, 9W에서 8W 반응해서 W 남았더니 몰수로는 1몰 있네요. A는 W에 1몰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요. 그러면 A는 8W에 해당하는 몰수가 8이고 9W에는 9가 해당이 돼요. 여기서 C가 나옵니다. A 8 반응할 때 C는 8 생성되니까요, 결국 둘의 개수비는 1대1, C 값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1과 V2의 비율 구해줄게요. 1번 실험도 쭉 채워보시면 A는 4W에 4니까 4 빼기 4가 되고, A와 B의 개수비 아까 전에 이용해야겠다고 체크했었죠. 2대1이니까 A가 4 반응할 때 B는 2 반응합니다. 결국 B는
Wg의 2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B의 몰수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2, 4,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V1의 경우에는 반응 후에 B가 10개 남고 그때 C는 4개 만들어지니까 14가 되죠. V2의 경우에는 C가 8개 만들어지고 A는 1개 남아있으니까 9입니다. 그럼 답은 7분의 9가 되겠죠. 답은 굳이 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분자량 B 5대4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 좀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보는 거 항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일단 가리고 풀기를 정말 잘 써야 하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반응식을 봐줘야 합니다. 개수를 보면서 개수를 가지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B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A와 C의 개수가 1대1로 똑같다는 거 이용하면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니까 질량이 막 여러 개 주어져 있고요. 일단 그람 표시를 좀 넣을게요. 이렇게 막 질량이 주어져 있고요. 부피도 뭐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험 2개가 있는 문제는 항상 반응의 서형성을 보아야 한다 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의 서형성은 반응한 반응물의 양, 두 번째는 생성된 생성물의 양, 마지막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 차이, 즉 전체 몰수 변화량. 이 3개의 자료 중 문제가 반드시 한계를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 한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럼 어떤 걸 알려주고 있나 봅시다. 반응한 반응물을 좀 알 수 있나 봤더니 알 수가 없어요. 왜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한계 반응물을 모르니까요. 그럼 넘어가서 생성된 생성물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지 봤더니 바로 보이네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C가 8g, 16g 만들어졌으니까 둘의 반응량은 1대2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서로 1대2의 반응량 B를 가지고 있네요. 생성물을 가지고 반응의 서형성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반응한 반응물도 체크를 해주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체크를 해줘야 해요. 일단 반응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반응물을 본다는 건 곧 한 개의 반응물이 누군지를 알아내겠다 이거예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1번 실험에서 A가 다 반응했다면, 즉 21g 반응했다면 2번 실험은 1번보다 2배 더 많이 반응하니까 42g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14g에서 42g이 반응한다는 소리니까 이게 뭐 아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했던 가정 1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거는 틀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실험에서 B가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얼만큼이 다 반응했다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응물은 좀 봤으니까요. 한번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보겠습니다. 전체 몰수의 변화량은 뭐 근데 위에 반응물과 생성물은 반응의 서형성을 쓸 때 무조건 항상 봐야 해요. 근데 이 전체 몰수의 변화량은 뭐 정말 언제나 빠짐없이 보지는 않고 보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몰수, 부피는 몰수라 생각할게요. 전체 기체의 몰수를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 전의 전체 몰수 그리고 반응 후의 전체 몰수가 둘 다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번 실험을 보니까 V를 떼었을 때 전체 몰수가 4 줍니다. 그럼 1번 실험은 그거의 절반인 2만큼 줄겠죠. 따라서 1번 실험의 반응 후 전체 몰수는 3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볼 거예요. 몰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때 한번 가리고 풀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1번 실험에서
B의 개수를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개수를 모르는 놈이 한 개 반응물이니까 혹시 가리고 풀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지우고 A랑 C만 볼게요. A랑 C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몰수의 합이 일정할 겁니다. A가 한 개 줄 때 C가 한 개 넣으니까, 즉 A가 n개 줄 때 C는 n개 넣으니까 둘의 양을 합했을 때는 변화가 0이겠죠. 그래서 A와 C는 몰수의 합, 즉 개수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1번 실험에서 B가 남아있지가 않죠. 한 개 반응물로 다 소진이 되죠. 그러면 반응 후에 이 3몰이라는 거는 A와 C의 개수를 합한 거예요. A의 개수와 C의 개수를 합했을 때 3몰인 거죠. 그러면 가리고 풀기에 의해서 A와 C의 개수합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을 거기 때문에 반응 전에 A가 똑같이 3몰 있었다. 요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1번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전에 5였기 때문에 B는 2몰 있는 거고 A가 21g에 3몰이므로 2번 실험으로 내려가서 A 14g에 해당하는 몰수는 2몰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번 실험은 반응 전 전체 몰수가 10이니까 B는 8 존재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1번 실험에서 B가 다 반응한다.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2번 실험의 한 개 반응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마땅한 방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면서 그때 가리고 풀기를 좀 곁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아닌 상황부터, 정답이 아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B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B가 다 반응했을 경우 반응 후에는 A와 C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가리고 풀기를 또 써볼게요. 반응 전 A의 몰수는 2몰이었어요. 그리고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반응 후에 A와 C만 존재를 하니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2몰이어야 합니다. 요 2몰이 반응 후 2몰로 그대로 가죠. A와 C는 개수가 똑같아서 A 플러스 C의 몰수, 즉 A와 C의 몰수합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반응 전에 UO 값이 2였다면 반응 후에도 2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표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시면 2가 아니라 6이 적혀있죠. 아, B를 한 개 반응물이라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네요. 따라서 한 개 반응물은 A가 되겠습니다. A가 14g이 즉 2몰이 다 반응을 한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한번 마무리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건 X예요. 근데 X는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몰수만으로는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질량 보존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질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질량을 분자량 몰수와 함께 엮어서 보는 것, 관계를 체크하는 것,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질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질량 보존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량과 연관되는 자료가 질량과 연관된 자료가 밀도니까 질량, 밀도, 부피를 서로 연관지어서 보는 것. 이게 세 번째 행동이 될 텐데 지금은 밀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거 아닐 거고 분자량도 지금 당장 뭔가 하기에는 굳이 왜 하나 싶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질량 보존 하나입니다. 질량 보존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좀 잘 풀리는데요. 자, 2번 실험에서 A가 14g 반응할 때 C는 16g 만들어집니다. 반응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된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B가 2g 반응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X 구해보겠습니다. X를 구하려면 이제
이 B 2g에 해당하는 몰수와 xg에 해당하는 몰수를 비교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B의 몰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요 2g이 몰수로 몇 몰에 해당하느냐 요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몰수를 봐야 하니까 몰수와 관련된 자료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험에서 A가 2몰 반응했으니까요. 반응 후에 C는 2몰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울게요. 아까 가리고 풀기 할 때 쓴 A라서 실제로는 B가 남아있는 거죠. 반응 후에는 B가 4몰 남을 거예요. 왜냐면 반응 후 전체 몰수는 6몰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니까 없습니다. 이번 실험은 해보셔도 더 뭔가 나오는 게 딱히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웠네요. 아까 이번 실험은 전체 몰수가 10몰이니까 BXg에 해당하는 몰수는 8이겠죠. 아까 썼는데 지워진 것 같습니다. 1번 실험을 보시면 이제 2번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1번 실험을 다시 볼게요. 자, 1번 실험을 보시면요. 2번 실험보다 절반만큼 반응합니다. 아까 전에 반응의 사용성에 의해서 1번과 2번의 반응량은 1대2라는 거 알아냈죠. 1번 실험은 2번보다 절반만큼 조금 반응하니까 A는 7g 반응할 겁니다. 2번에서 14g 반응하니까요. 자, A는 7g에 해당하는 몰수가 1몰이었어요. 여기서 개수가 나오네요. A가 1 반응할 때 B는 2 반응하니까 B의 개수가 2라는 걸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2번 실험으로 내려가 보죠. 자, 2번 실험에선 A가 2몰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B는 그거의 2배, 4몰 반응합니다. 여기서 X가 나오게 돼요. B는 4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g이죠. 그러면 그거의 2배인 8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2g의 2배에서 4g입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가리고 풀기, 한계 반응몰이 누군지 가정을 할 때 가리고 풀기를 곁들여주면은 한계 반응몰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몰수도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문제, 첨가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는 개수를 보니까 C의 개수를 2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나머지 개수가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저 2를 뭔가 잘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봤는데 이 B는 뭐 그렇다 쳐도 A를 보니까 A와 D의 개수가 둘 다 소문자 A로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언젠가 A와 D의 개수가 같다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A가 X몰 있대요. 그러고 B를 점점 늘려가면서 첨가한대요. 그때 C의 몰분율이 다음과 같대요.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실험 3에서 반응 후 용기에 생성물만 존재한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반응 후에 생성물만 있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남아있는 반응물이 아예 없다는 소리죠. 그 말은 곧 A도 다 반응하고 B도 다 반응한 당량점이 실험 3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당량점이다 라고 줬네요. 써줄게요. 당량점까지는 B가 들어오는 족족 다 반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실험 4번은 당량점을 넘어선 지점이니까 당량점과 마찬가지로 3W만 반응을 합니다. 자, 첨가 유형 문제는 항상 세 군데를 봐야 합니다. 초기점, 즉 B를 0g 넣은 그 지점, 그리고 당량점. 세 번째는 당량점 이후에서의 몰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뭐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초기점 먼저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당량점 먼저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문제를 푸시면서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은 좀 더 빠르게 체크가 되는 지점을 그냥 그때그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C의 몰 분율을 4분의 1, 5분의 2, 5분의 2라고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분수값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개의 분수 중 하나는 마음대로 둘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얼만지 요 실제 문제, 요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만드실 때 실제로 분모 분자를 얼마로 잡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요 4분의 1이란 값은 40분의 10일 수도 있을 거고요. 8분의 2, 20분의 5,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모 분자가 얼마인지는 사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분수가 있다면 어차피 비율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분모와 분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 실험에 분모를 4, 분자를 1로 둘게요. 그리고 그냥 요 4분의 1을 요 분모 4와 분자 1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를 분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함으로써 저만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분수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은 요 분모와 분자를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2번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실험을 보시면 1번 실험보다 B가 2배 더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반응의 서양성에 의해서 반응물이 2배 더 반응하면 생성물, 즉 C도 2배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1번 실험에서 우리가 C를 1몰 만들어줬다라고 뒀기 때문에 2번 실험에선 2몰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체 분수값이 5분의 2이기 때문에 분모가 2일 때 분자가 2일 때 분모는 5여야 해요. 그러면 그냥 우연찮게도 문제에서 준 요 5분의 2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네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초기점도 보고 당량점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단 초기점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B를 0g 넣었을 때를 보시면 일단 먼저 우리가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해놨잖아요. 1번과 2번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B가 W만큼 추가될 때 분자 C의 양은 1몰 늘고 분모 전체 기체의 몰수는 1몰 늡니다. 그러면 초기점에서 1번으로 갈 때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B가 W만큼 늘어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1 늘고 분자도 1 늘겠죠. 그래서 초기점에서 분자는 0이 되고 분모는 4에다가 1 뺀 3이 됩니다. 그리고 요 3이라는 거는 초기점에서의 몰수, 즉 오로지 A의 몰수가 3몰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점을 통해서 A의 몰수가 3이다 라는 거 알아냈죠. 그 다음은 당량점 볼게요. 자, 당량점에서는 B가 3W 반응합니다. B가 W 반응할 때 C는 1몰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의 세배인 3W 반응해서 C는 3몰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분모가 1 늘 때 죄송합니다. 계속 꼬이네요. 순서가. 분자가 1 늘 때 분모가 마찬가지로 1 듭니다. 2번 실험에서 3번 실험으로 넘어갈 때도 분자가 1 늘었어요. 그럼 분모도 마찬가지로 1 늘겠죠. 그래서 분모는 6으로 나옵니다. 좀만 지우겠습니다.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반응의 서양성에 의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료값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증가량을 갖습니다. 자, 6분의 3인 거 괜찮으시죠? 이 당량점에선 그럼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일단 당량점에서 C가 3몰이래요. 그리고 전체 몰수는 6몰이래요. 그런데 당량점에서는 오로지 C와 D만 존재를 하니까요. 전체 6개 중 3개가 C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D가 되겠죠. 따라서 당량점을 통해서 D의 몰수가 3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량점 오른쪽을 볼게요. 당량점 오른쪽을 보니까 분수가 5분의 2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스케일대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일단 분자가 3이겠죠. 왜냐면 당량점 이후로는 분자값이 즉 C의 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분자가 3이면 전체 분수값이 5분의 2이기 위해서 분모가 7.5가 됩니다. 요게 우리의 스케일상으로 올바른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보면 되느냐?
전체 몰수가 당량점에서 실험 4번으로 갈 때 1.5몰 늘었습니다. 이건 오로지 B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 당량점 이후로는 B가 그냥 툭툭툭 쌓일 거니까요. B가 3번에서 4번 실험으로 갈 때 Wg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몰수로는 1.5몰 는 거네요. B는 Wg에 해당하는 몰수가 1.5입니다. 이거 가지고 당량점에서의 B의 몰수 봐주셔야 합니다. 당량점에서는 B가 3W만큼 반응하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몰수는 4.5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점에서 A가 3개 있고 당량점에서 B가 4.5개 들어오면서 A와 B가 다 소진이 되고 그때 C와 D가 3개씩 만들어지니까 개수 B는 3대 4.5대 3대 3 약분해서 2대 3대 2대 2가 됩니다. 그럼 개수는 A2, B3으로 들어가겠죠. 답 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일단 5고요. X분의 Y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X라는 거는 초기점에서의 A 몰수니까 저희가 잡은 스케일상으로는 3입니다. Y는 실험 1에서 넣어준 B의 양을 지칭하고 있네요. 실험 1에서는 B를 Wg만큼 넣었으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몰수는 1.5몰이에요. 그러면 X분의 Y가 3분의 1.5, 즉 2분의 1이 되면서 답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만 치우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응식을 보니까 개수가 1, B, C라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1이라는 걸 알지만 A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지만 나머지 개수가 다 문자이기 때문에 저 1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상태는 전부 다 기체네요. 그러고 A가 8W 있다고 하고요. 그때 B를 점점 첨가를 한다. 그리고 밀도분의 1은 다음과 같은 상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밀도분의 1이라는 거는 밀도의 역수라는 거는 질량분의 부피예요. 항상 분수값이 주어지면은 분모 분자 그리고 전체 분수값 중에서 어떤 거를 알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일단 전체 분수값이 5, 4,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분모값, 전체 질량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질량은 초기점에서 8W겠고요. 그 다음에는 15W, 22W, 그리고 64W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도의 역수와 전체 질량을 곱해서 부피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부피는 저희가 몰수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상태가 기체니까요. 구해볼게요. 자, 8 W는 다 떼고요. 숫자끼리만 곱해주시면 초기점에서 8 곱하기 5 부피가 40이 나오고 두 번째 점에서 60 마지막 점에서 320이 나옵니다. 전부 다 25로 약분해서 2, 3, 16으로 바꿔줄게요. 부피가 40, 60, 320이건 2, 3, 16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비율만 알맞게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 3, 16으로 바꿔줄게요. 다시 아까처럼 초기점, 당량점, 그리고 당량점 이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초기점을 그냥 바로 알려주었네요. 초기점에서의 몰수, 2몰은 곧 A의 몰수가 됩니다. 그리고 당량점 볼게요. 자, 당량점을 보려면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까 직전 문제도 당량점을 보기 위해서 1번 실험과 2번 실험, 3번 실험의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했습니다. B가 Wg 반응할 때 C가 1몰 만들어지면 반응의 선형성에 의해서 2번 실험, B가 2W 반응할 때는 C가 2몰 만들어지고 3번 실험, C가 3W 반응할 땐 B가 3W 반응할 땐 C가 3몰 만들어진다. 반응의 서형성을 이용했습니다. 이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응의 서형성을 쓸 거예요. B가 두 번째 점에서 7W 반응하고 세 번째 점, 요 그래프가 꺾이는 당량점에서는 14W 반응합니다. 반응이 처음에 7W 반응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 세 번째 실험으로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으로 갈 때도
7W만큼 더 반응했습니다. 자,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갈 때, 즉 B가 7W 추가되었을 때 전체 몰수는 1 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으로 갈 때도 B가 7W 늘었으니까 전체 몰수도 똑같이 1 늘 겁니다. 여기선 전체 몰수가 4가 되죠. 그리고 요 4는 생성물인 C의 몰수가 됩니다. 체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량점 오른쪽을 볼게요. 당량점 오른쪽에서 변화를 체크할 건데, 자, B가 14W에서 56W로 42W 증가합니다. 그때 몰수로는 4에서 16으로 12 늘었죠. 그러면 이 B42W에 해당하는 몰수가 12몰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당량점에서의 B의 몰수를 구합니다. 당량점에서는 B가 14W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몰수를 계산해 주시면 4몰이 됩니다. 아, 초기에 A가 2개 있었고 거기에 B가 4개 들어오니까 모두 다 반응을 하여서 C가 4개 만들어졌구나. 그럼 개수비는 1대 2대 2, B도 2, C도 2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지 볼게요. 기억은 맞게 되고 니은을 보시면 분자량 B를 비교하라는데 뭐 적당히 봐주겠습니다. 초기점에서를 보시면 A가 2몰 있는데 그때의 질량은 8W예요. 그럼 A의 분자량은 8W 나누기 2에서 4W가 되고요. B의 분자량은 뭐 당량점을 보시면 4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4W네요. 그럼 둘을 나눴을 때 3.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7분의 8이 맞아요. 니은도 맞는 선지. 세 번째로 디귿 보시면 A 24Wg과 B 21Wg을 넣었을 때 반응 후 C의 몰분율은 3분의 2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인데요. A 24Wg은 우리의 스케일상으로 6몰에 해당합니다. B 21Wg도 마찬가지로 6몰에 해당하죠. 계산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B가 6몰 반응하고 A가 3몰 반응할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는 A가 3개 남고 C는 6개 만들어졌으니까 전체 양 9몰분의 C의 양 6몰 해서 몰분율은 3분의 2로 나옵니다. 모두 다 맞는 선지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